소탐 대실의 교훈, 좀도둑의 친구. 어린 시절 사귄 친구 중에 제 또래의 남자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저보다 점잖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머리도 좋고 성적도 좋고 게다가 성실하고 정의로운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샤오위였습니다. 샤오위에게는 샤오장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샤오장은 좀도둑이었습니다. 제 친구는 샤오위였고 샤오위의 친구가 샤오장이었고 그는 툭하면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어느 날 샤오장은 공공기관의 사무실에서 물건들을 훔쳤습니다. 돈이 될 만한 것은 모두 훔쳐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훔친 물건 중에 어디다 쓰는지 모르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아마 방송 관련 설비였거나 통신에 쓰이는 기기였을 겁니다. 어린 좀도둑은 아버지에게 맞아 죽을까 봐 훔친 물건을 집으로 가져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알면 당연히 가만 계시지 않았겠죠. 그래서 샤오장은 훔친 물건을 자기 친구인 샤오위의 집에 두고 며칠 동안만 보관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웃집끼리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 훤히 알고 있는 터라 그 물건들을 보면 단번에 훔쳤다는 걸 알아차리겠죠. 제가 샤오위의 집에 갔더니 저에게 그 물건을 보여주면서 샤오장이 훔친 건데 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한참을 봐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구멍도 여러 개에 버튼도 많고 전원을 꽂아야 움직이는 기계라 알 길이 없었죠. 어쨌든 박스처럼 생긴 물건이었습니다. 훔친 물건을 왜 집에 두는지 물었더니 친구 부탁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안 좋은 예감이 들어서 집에 계시던 샤오위의 어머니에게 훔친 물건을 집에 두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찰이 찾아오면 문제가 커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샤오위 어머니는 괜찮다면서 철없는 어린애가 훔친 거니까 경찰도 그냥 넘어갈 거라고 하시더군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샤오장이 평소 가져오는 물건들이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식용유 몇 병을 들고 오거나 돋보기 안경을 가져오기도 했으니까요. 샤오장은 샤오위의 어머니 시력에 맞는 돋보기 안경을 훔쳐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른스럽다며 칭찬까지 받았죠. 집에 들를 때마다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또 인물도 훤하고 키도 훤칠했습니다. 당시 길쭉한 나팔 바지를 즐겨 입었는데 아주 멀끔하고 멋있었습니다. 인물도 좋고 훤칠한 친구가 선물도 자주 가져다 주니 샤오위의 부모도 샤오장을 좋아했고 게다가 샤오위도 샤오장과 친했고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3일 후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샤오위를 체포해 법정에 세웠습니다. 결국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좀도둑 샤오장은 4, 5년형을 받았죠. 샤오위의 죄명은 공범죄와 은닉죄였습니다. 훔친 물건은 처분할 곳이 필요한데 샤오위가 샤오장을 도와서 작물을 처분했다는 죄였던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샤오장의 머리는 비상했지만 인성이 그른 사람이었습니다. 일부러 이런 함정을 봤던 거죠. 물론 샤오위를 해치기 위해서 함정을 판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저 발 디딜 곳이 필요했던 겁니다.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도와서 작물을 맡아주면서 나를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주는 그런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죠. 계획적으로 샤오위 가족들에게 친절하게 굴면서 부모님까지 잘 구슬렸던 겁니다. 하지만 샤오위가 감옥살이할 위험에 처하자 온 가족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어머니는 울다가 실신까지 했습니다. 경찰이 발려서 때리지는 못했지만 샤오장을 욕하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집안을 망친 인간 말종이라며 욕했지만 후회도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가 손해를 입었는지 누가 작물을 처분했는지 아무도 모르리라고 생각했죠. 경찰은 일단 모두를 의심하니까요.
경찰은 다들 한통속이니 때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샤오이 어머니는 화가 치밀어 올랐죠. 한통속이라니. 경찰이 보기에 샤오이 가족도 이득을 봤을 테니까요. 돋보기, 안경이나 식용유 또는 채소를 가져올 때마다 착한 아이라며 칭찬하기 바빴으니까요. 다른 의도가 있었을 거라 판단했던 겁니다. 굴러들어온 복인 줄 알았던 것이 결국 재난이었던 거죠. 어떤 일이 생길 때 특히 안 좋아 보이는 일이나 안 좋은 예감이 드는 일이 생길 때일수록 사람을 더 잘 관찰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참된 품성과 도덕적 소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사람의 품행과 도덕성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런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의 부와 재물이나 꿈 같은 사탕 발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영문 모를 좋을 일이 생겼다면 오늘 전해드린 교훈을 꼭 떠올려 보세요. 이유 없이 좋은 일이 생겼다면 이유 없는 재난이 이미 찾아온 겁니다. 작은 이익에 현혹되지 마세요. 작은 이익이 아니라면 큰 이익은 욕심내도 될까요? 욕심내지 마세요. 작은 이익도 큰 재난으로 돌아오는데 큰 욕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명적인 재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